안녕하세요. 클매직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5개의 사연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김민석님의 사연입니다. 3년 전 여름,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그해 결혼 20주년인 아이들 이모 가족과 졸업, 결혼 기념여행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큰아이 친구네 가족에 알려지면서 어쩌다 깜짝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셋 다둥이 가족인데 늘 해외여행을 꿈꾸었지만 용기를 못 내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른 6, 아이 6명, 막상 12명의 대가족 여행에 먹거리, 놀거리를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니 엄청난 부담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딱 떠올랐던 게 클럽메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휴가, 무엇이든 할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음식 취향, 휴식 취향도 다 다른 우리에게는 정말 딱이겠죠? 하지만 올 인클루시브라고 다들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고 인원이 많다 보니 다 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때가 여름방학과 여름휴가 때인 8월 초 성수기 때였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항공과 빌리지별로 예약까지 직접 알아보았는데 여름 초성수기라 그런지 개별적 견적보다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훨씬 좋더라고요. 모두의 동의를 얻고 전화 한 통화로 항공부터 빌리지 예약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12명 대가족 여행은 클럽메드가 아니었으면 아마 준비하다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클럽메드 빌리지 고르는 일이 가장 큰 행복한 고민이었는데요. 아시아 빌리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멀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곳은 아름다운 2개의 해변과 젠풀,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기차가 있는 말레이시아 체러팅이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좋았겠지만 체러팅은 모두에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떨어져 미니클럽에서 수영도 하고 양궁도 하고 특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아찔한 공중근해에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른들은 젠풀에서 여유롭게 칵테일 마시며 행복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전망의 인피니티 풀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파오 비치에 있는 레스토랑의 양갈비 스테이크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체러팅 비치와 이파오 비치를 꼬마 기차 타고 이동하는 색다른 재미에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클럽메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밤문화, 매일 밤 펼쳐지는 지오들의 멋진 공연에 감탄하며 저녁 시간 내내 아이들과 춤추며 마시며 놀고 게임하고 모두가 하루 종일 놀고도 지치지도 않는지 밤새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클럽메드만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결혼 20주년 기념을 위한 깜짝 이벤트. 오픈바에서 기념 케이크를 미리 고르고 지호와 시간 장소까지 약속하고 주인공들만 감쪽같이 모르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 레스토랑 안에 모두가 박수 쳐주고 지호들이 다 같이 모여 노래 불러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박 6일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트로 환송해주던 지호들과 헤어질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동에 클럽메드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내년 2022년은 아내와 결혼 20주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도 결혼 20주년 기념여행을 꼭 클럽메드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네, 클럽메드 말레이시아 체러팅에서 12명 대가족 여행을 보내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체러팅 리조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랄까 이렇게 모던한
또 편안한 이런 객실을 가진 호텔이나 리조트도 굉장히 많지만 체러팅은 정말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그런 리조트라서 더 지나고 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아버님이신데 이제 처제의 가족부터 아드님의 친구 가족까지 다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여행을 기획하시고 끝까지 해내셨다니 너무 자상하시고 멋진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박준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파란만장 클럽메드 유로 다이버 도전기.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의료계의 3D 직종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친구들 다 하는 골프 한번 해보지 못하고 40대를 맞게 돼버린 후 평생 즐길 수 있는 레포츠를 찾기로 해서 늦은 나이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도 땄으니 써먹어야 하는 법.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뿐인 휴가에 스쿠버 다이빙은 물론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관광 그리고 멋진 식사와 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는 클럽메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시가키 클럽메드 카비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 리조트와는 사뭇 다른 클럽메드만의 독특한 리조트 분위기를 처음 겪어보는 저는 신기한 것도 볼 것도 즐길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이시가키에는 뒤늦은 10월에 태풍이 불어왔고 도착한 날 딱 하루의 서핑 체험을 끝으로 해양 액티비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너무도 기대했던 카비라 유로 다이버의 다양한 다이빙 사이트를 그냥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이시가키의 아기자기한 트레킹 코스를 관광해보고 고베 소고기의 원조라는 흑우도 맛보았습니다만 3년의 시간이 흘러 2018년 이제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열정도 식어갈 무렵 중년을 넘어가는 저에게 꿈같은 사랑이 찾아왔고요. 우리의 첫 여행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몰디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 몰디브 카니에는 유로다이버가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물속에 들어가 본 지 3년이 넘었던 터라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클럽메드의 스노클링 투어를 가기 위해서는 맨몸으로 바다 수영 20m를 해야 하는 수영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대 네버 100%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여러 가지로 둘러대면서 다이빙 수트 등등을 미리 준비하고 카니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10m도 전진 못하고 수영 테스트를 떨어진 후 플랜 B대로 카니 유로 다이버를 다음날 바로 방문하였는데요. 동남아나 태국의 다이빙샵과는 확실히 다른 책임있는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고 평생이 친구가 된 여친 느님의 언니 같았던 베로니크 강사님과 다른 여러 강사님을 만나 3일 동안 꿈보다 더 환상적인 몰디브 바닷속을 탐험하였습니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인 몰디브지만 사실 개인이 접근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여기서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은 여친 느님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수심 제한이 걸리는 오픈워터 자격증이라 더 좋은, 더 멋진 포인트를 가보지 못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몰디브에서의 6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카비라에서의 아쉬움과 카니에서의 멋진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 스쿠버 다이버의 길로 들어서기로 한 저희들은 2019년 하나뿐인 여름휴가 또한 클럽메드와 유로다이버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다이버들의 성지 푸켓 클럽메드를 예약하여 네덜란드 출신의 거구 강사 미스터 유르겐에게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자격증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수업을 마친 후 3일 일정 중 두 번째, 이번에도 날씨 악몽이 되살아났네요. 피피섬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부터 날씨가 심상찮았고 높은 파도 때문에 섬에 도착 후에 배를 포구 안에 정박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다이빙도 배 주위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피피섬 다이빙은 워낙에 많은 볼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물속 시야는 거의 2m밖에 되지 않고 조류도 세서 거구의 유르겐을 따라가려니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푸켓 폭풍 후 스릴의 백미는 돌아오는 배 안 2m의 파도라는 것이 위로 2m,
아래로 또 2m, 총 4m를 올라갔다 떨어지는 듯 엄청난 파도에 배아는 그 무거운 공기통까지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아수라장이었고, 배는 좌우로 너무 기울어 이러다 뒤집어지지 않나 하는 공포의 1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선장님과 선원들 덕분에 선실 안에서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몸을 말리면서 잘 복귀하였지만 마지막 날 일정은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럽메드 유로다이버 덕분에 스쿠버 자격증을 잘 획득한 저희 커플은 그 이후로도 스페인과 필리핀 등 여러 다이빙 사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두 아이들도 유로다이버에서 스쿠버 자격증을 따게 해서 클럽메드에서 별빛을 보면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환상적인 해저 여행을 또 같이 하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아이들은 국내에서 스쿠버 자격증을 땄고요. 저 또한 코로나 중환자 주치의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 국면을 빨리 끝내는데 이바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다음 클럽메드는 어디가 될지, 날씨로 좌절한 이시가키 카비라로 갈지, 몰디브의 더 멋진 포인트에 도전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잘 가지 못하는 지중해나 카리브해 클럽메드에 도전해 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시가키 카비라, 그리고 몰디브 카니, 또 클럽메드 푸켓까지 세 군데로 다이빙 여행 떠나셨던 사연이었는데요. 같이 마치 바닷속을 여행하는 것처럼 좀 즐거운 이야기였고, 역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가도 또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뭐 생각한 대로 여행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지나가면 또 그 또한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고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서 더 바쁘시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코로나가 어서 끝나서 또 더 멋진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또 스쿠버 여행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 유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어떤 여행길에서의 태풍을 만나신 경험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사연과 또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가을, 나의 해외여행의 추억은 태풍이다. 여행에서 만난 갑작스런 태풍도 당시엔 나를 긴장하게 만든 아찔한 여행의 기억인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땐 태풍 때문에 고생했던 여행이었구나 하고 추억하는 여행이 되었다. 여행 계획 중 알게 되어 호기심에 결정한 이시가키 클럽메드 여행이었다. 하루 이틀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식당에 붙은 안내문에는 태풍으로 인해 이시가키 공항에 모든 비행기가 캔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떠나야 하는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분주해졌고, 예정한 날에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초조하고 두려웠다. 클럽메드는 직원들이 태풍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있었고, 나는 프런트로 바로 달려가서 한국인 직원을 찾았으나 그날따라 휴무란다. 나는 실망했고 절망했고 더 초조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서툰 일본어 영어 사용하며 직원과 또 옆에 한국인 관광객들과 또 여행 대행해준 직원과 카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아찔했다, 그 순간에는. 다행히 클럽메드 직원의 도움으로 그날 바로 오키나와로 나오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탈출할 수 있었다. 클럽메드에서 이시가키 공항으로 오는 동안 운전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 같다. 태풍이 심해서 내일이면 비행기 올스톱이라고, 나는 여기서 나가게 된 거 다행이라고, 언제 비행기 운항할지 모른다고. 웬일 진짜 다행이었다. 오키나와로 향하는 비행기에 착석하고 나서야 이제 긴장도 풀리고 정말 안심이 되었다. 엄마도 가족 모두. 그런데 또 오키나와 가서는 어디서 묵어야 될지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시가키 탈출에 비해 숙소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태풍을 만나서 이시가키에서 오키나와로, 또 예상치 않은 오키나와에서 하루를 보낸 것도 지금은 휴양지에서 수영하고 놀고 여유롭게 산책했던 힐링의 기억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충격 때문일까? 동생과 종종 이야기한다. 이시가키의 여행 추억에 대해. 그런데 이상하게 추억이 같고 그때의 느낌이 같다. 여행이란 건 같이 한 모두에게 같은 마음과 추억으로 남아있는 걸까? 네, 이시가키 클럽메드에서 태풍 만나셔가지고 급히 이제 오키나와로 나오셨던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그 오키나와 그리고 그 더 밑에 더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 이시가키의 클럽메드 이시가키 카비라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남쪽 섬 오키나와 요 부분에서 이제 한 8월경 태풍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풍의 뭐 세기나 뭐 이제 빈도나 그리고 뭐 기간 같은 거는 항상 다르지만 또 자주 태풍이 출몰하는 지역이다 보니 워낙 그 대비책도 잘 돼 있고 또 일본에서 뭐 비행기 편 같은 것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이라 뭐 큰 사고 없이 항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여름에 자연적인 그런 리스크에 불구하고도 이시가키가 워낙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찾아주고 계시는 곳이죠. 네, 네 번째 사연은 이예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 5년 전에 사촌형 추천으로 클럽메드를 통해 푸켓으로 동생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형제는 그때 당시 클럽메드 안에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낯설어서 맛있는 식사와 수영장 풀 이용 정도를 제외하고 집 앞에 있는 거리 구경, 마사지샵 이용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를 잘 챙겨주시던 매니저님께서 현지인 친구분을 통해서 택시 투어도 잡아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클럽메드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동생은 거의 리조트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돌아다니지 않고 핸드폰만 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행 스타일이 철저하게 다른 저와 동생이 그때도 몇 번 부딪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걸어다니며 즉흥적으로 돌아다니고 액티비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동생은 말 그대로 휴식을 원하는 힐링을 원했습니다. 아쉬웠던 푸켓 여행을 채우고자 코로나가 나아진다면 이번에는 동생을 위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호텔 컨시어지로 밤낮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힘들게 근무하는 동생을 보며 안쓰럽더라고요. 이번엔 힐링 여행으로 동생에게 더 맛있는 것도 먹여가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설은 준비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서른이 되는 형제의 푸켓 여행기였습니다. 클럽메드 얘기하면 그리고 또 여행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취향이 다른 그리고 그 취향을 만족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얘긴데요. 네, 클럽메드에 가시면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은 액티비티 하시고 또 리조트 안에서 쉬고 싶으신 분은 쉬실 수 있고 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클럽메드 푸켓에는 리조트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뭐 편의점, 식당, 또 뭐 야시장, 또 마사지샵 등이 많아서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인들의 특징이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직접 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클럽메드 푸켓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꼭 코로나 끝나가지고 우리 형제분이 또 더 즐거운 곳으로 여행 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은 김진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느 여름 클럽메드 발리에서 만난 그분과의 추억. 오랜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에 설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더 설레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발리, 그중 제가 처음 선택한 것은 스노클링이었습니다.
보트 타기 전 스포츠 센터에 앉아 있는데 제 또래의 동양인 남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분을 쳐다보았고 그분은 저에게 한국인이시냐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해외여행 중 뜻밖의 한국인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물론 그분의 훈훈한 외모가 한몫하기도 했죠. 말을 나누다 보니 그분도 혼자 여행 오셨다고 하셔서 시간이 맞으면 같이 밥도 먹고 액티비티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해변의 선베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부티크에서 옷도 사고 우연히 젠풀에서 만나고 함께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우면서도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혼자 윈드서핑을 하러 갔는데 외국인 지오가 저에게 남편은 어디 갔냐며 물었고 저는 무슨 말이냐며 웃으며 장난으로 넘겼습니다. 또 크레이지 사인 후 잠시 혼자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부부가 오시더니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으셔서 당황한 저는 혼자 여행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 지호에게 물어보니 체크인할 때 받았던 핑크색 클럽메드 팔찌가 오해의 근원이었습니다. 원래 핑크색은 신혼부부용 팔찌인데 당시 다른 색 팔찌 수량이 부족해서 우연히 저와 그분만 핑크색 팔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이틀 먼저 체크아웃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리조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객실 금고에 지갑과 여권을 넣어둔 채로 체크아웃을 했고 해당 객실에 다른 고객이 체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사실을 안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친절한 한국인 지호분들께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 주신 덕에 늦지 않고 공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해서 아쉬웠지만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니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잘 지내고 계시겠죠?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날 날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세상 가장 설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발리에 혼자 여행 가신 분께서 또 거기서 한국인 남성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또 따로 여행을 또 즐기시고 했다니 그 아름다운 발리의 석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선베드의 두 남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게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서 그때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5개 사연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다 클럽메드 사연만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클럽메드 아닌 사연도 언제나 웰컴, 환영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더 어쩌면 더 반가운 마음으로 또 맞이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연이든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또 2차 몰디브의 주인공 발표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상품을 받으셨는데요. 아직 한 달 남았고 또 한 명의 몰디브 카니 2인 4박 숙박권의 주인공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 또 몰디브의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